때문에 묻자 뭐 이런 거, 자기네들은 용서해줬다 뭐 이런 거. 씨발 아가 죽었는데 입양원의 수녀가 왜 씨발 뭘 용서해준단 말이야. 저가 왜 용서를 하는데? 에? 말도 안 되는 그런. 하여튼 내가 지금 멘붕이 돼가지고 정리가 안 돼. 지금 정리를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정리가 안 될 정도로 막 멘붕이 돼가지고 중간에 내가 사고치고 나와봤단 말이지. 와 앉아있는데 막 씨바 소리가 나오는데 조금만 더 있다가는 그 뭐 법정 이게 난간이 있어요. 문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확 뛰어넘어 확 때려부고 싶다 생각이 팍 연상작용이 올라오면서, 와 막 연상작용이 올라오면서 도저히 안 되겠는 거야. 못 참겠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와 이러다 앉아있으면 사고 치겠다, 나가야 되겠다 하면서 확 일어서는데 여기 딱 나온 거야. 여기 일어서는데 딱 여기 나오더라고. 그래서 씨발 저것들 악마네 하면서 저것들 저 인간이가 저거 개 씨발 것들 하면서 하여튼 그러면서 있는데 옆에 이제 그 보면 법정에 그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녹음 다 되고 있다고 조용하라면서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씨발 내가 나간다 하면서 나왔다. 수녀가 나쁜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 입양 그 입양원이 있어요. 입양원이 그 입양원 중에 하나가 성가정 입양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가톨릭계 어떤 그 입양원인데 그 입양 기관입니다. 기관. 예, 그리고 입양 기관에서 이 듣도 못한 이렇게 체험 입양 체험이라는 프로그램, 입양 체험이라는 제도 이걸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법적 근거가 없어요. 입양 체험이라는 근거가 없다고. 법적 근거가. 어? 입양 법도 없다고 이 씨발. 근데 이 입양 체험이 뭐냐면은 아이를 입양할 건지 말 건지 당분간 한번 켜봐라 이거라. 시범적으로 몇 달간 아니 얼마간. 그리고 마음에 들면은 입양하고 마음에 안 들면은 돌려보내라 이 말이야. 이 무슨 씨발 애 뭐도 애완동물 개도 아니고. 어? 근데 이제 첫 번째 입양대가 간 쪽에 입양 체험 간 가정 속에서 가정에서 학대를 받았어요. 요 은비가 사실은. 그래서 이제 변기에 머리 쳐박고 이렇게 막 고문하고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 부모 자체가 원 처음에 입양 갔던 그 부모 자체가 그 문제가 좀 있어요. 전신 성형을 할 정도의 하여튼 그러고 막 좀 그래서 거기서 파양이 됐었고, 파양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이제 이번 이 대구에 사는 양부모한테 또 체험을 간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시작이 된 건데, 이 자세한 내용은 그 추정 60번 은비 죽음 뭐 이래갖고 은비 사건 이렇게 검색하면 나와요. 그걸 보면 전체 개요는 나와. 그 대한민국이 유일하게요. 그 입양 관련해 가지고 아이를 돈 주고 살 수 있는 개념. 결국은 돈을 주는 거죠. 직접 돈을 주는 게 아니지만 직접 돈을 주기도 한답니다. 직접 돈을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입양 기관을 통해 가지고 후원 형태로 돈을 주고 오고, 그리고 아이를 낳은 엄마 있죠. 생모한테 이제 위로금 또는 뭐 생활 지원 뭐 이런 식으로 또. 예. 결국은 그게 뭔 뜻이냐면 결국은 돈 주고 돈 받고 팔게 되는 경우다. 그렇게 그렇게 결론이 나요. 그러고 이제 또 사례들을 이제 쭉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요 대표한테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그 입양 관련해서 아동 학대는요, 그 어떤 학대의 범주가 굉장히 잔악하답니다. 잔악하다게 해요. 입양은. 예. 하여튼 뭐 그런 어떤, 그러니까 이제 세계 달림 법원에 허가가 다 있죠. 허가가 다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요 대구의 입양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입양 체험을 해가지고 마음에 들면은 입양하면은 법원에 판결을 받아갖고 입양 부모로 호적에 등재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건데, 이번 사건도 좀 웃기는 게 대구의 법원하고 대구의 입양 관련한 법원하고 가정법원하고 또 경찰 병원 다 엮여 있는 거예요. 뭐 이 씨발 뭐가 다 엮여 있다고. 지역사회 전체가 엮여 있다. 뭐 이게 조금 과장하면 지역 전체가 다 엮여 있다. 뭐 정치적으로도 엮여 있지 않는가라고 이제 이게 아주 강한 의심이 드는 사례 이 증거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확인하고
뭐 이렇게 뭐 글 하는 건 필요해요. 근데 제가 다룰 만한 능력의 범위를 넘어서요. 그래서 이제 정말 이렇게 기자들 중에 제대로 된 기자들, 그 정말 이렇게 되는 아들, 요런 기자들이 좀 뭐가 되는, 뒤에 배경도 좀 있고 씨발 좀 뭔가 좀 그렇게 되는 기자들 제대로 붙어야 될 정도예요. 저같이 뭐 거의 뭐 시민 기자 수준에 가지고는 답이 안 나와. 지금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추정 60분에서 했던 내용들도 사실은 그 한계를 넘어서는 한 발 더 들어가는 취재가, 2탄 취재, 집중 취재가 좀 필요하다. 근데 이제 추정 60분은 일단 사건화 시키긴 했는데, 지금 이제 박근혜 탄핵 정국에 맞았으면서 이게 완전히 묻혀버린 거죠. 실제로 저 아동 그 학대 살해, 그 불에 태아가 죽인 퍼즐 사건, 그하고 이제 같은 사건들이다. 예. 이제 그러니까 입양 법원에서 요번에 요것도 말이면 애가 어차피 혼수 상태로 왔단 말이야. 혼수 상태로 왔는데 그 이제 뇌사 판정을 하고 뇌사 상태로서 연장 시술을 했고 생명 연장 그걸 해갖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과정에, 예? 혼수 상태, 이 뇌사 상태인 과정에 법원에서 입양 딱딱딱 때려버린 거야. 예? 때려버렸다고. 이게 이제 아동 학대 살해인가 아닌가라는 판단도 안 쓰는 과정에서 그냥 입양을 해줘버렸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학대했다라고 충분하게, 예? 그 부검이, 예? 그 병원에서 치료 연명했던 그 주치의까지도 모두가 명확한 아동 학대에 의한 살해라고 보여진다라고 소견 다 나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있는데 가정법원에서는 입양 허가를 내려버렸다는 거죠. 뇌사 상태 아이가 그래 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있는 과정 속에서 그 추진집분 팀하고 이쪽에서 생모를 찾은 거예요. 생모를 수소문하고 제가 찾았단 말이죠. 그 생모 연결돼 결국은 이제 이게 연명하는 과정에서 이제 애가 생모의 무릎에, 말하자면 생모가 안은 채로 이제 이게 딱 해서 숨을 거둔 거죠. 근데 법적으로는 생모도 아이에 대한 법적 권한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사실은. 지금 상황에. 그러니까 진짜로 이제 죽은 아이에 대한 편을 들어서 죽은 아이에 억울하다라는 얘기를 해줄 그 누구도 없는 상황이야, 지금. 없는 상황이야. 실제로 입양 권한, 임시 어떤 보호 권한을 갖고 있던 그 성가정 입양원에서는 뭐 일단 입양을 다 보냈으니까 그들은 몇 달간 키웠다라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자기도 부모다, 그런데 자기는 다 용서했다, 뭐 이딴 입장이야 지금 씨발. 예, 그런 상황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좀 길어요. 저 설명하려고 길은데, 대한민국 입양 시스템이 얼마나 어떻게 되어 있는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부실한 나라에 속한다. 지금 정말 야만적이다. 그러고 불과 이렇게 50년 전, 50이 아니고 몇 년 전이라더라? 얼마 전까지 뭐 이야기 들었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들어도 기억이 안 나는데, 명확한 거는 그거예요. 뭐죠? 전쟁 대한민국 사회가 이렇게 뭐 전쟁 뭐 이래갖고 뭐죠, 난민의 지위를 얻어가지고 입양을 보내는 그 난민 입양이죠. 난민 입양, 아동을 난민 입양하는 그런 형태로 입양이 됐더라.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한국에는 그런 아동에 대한 입양에 대한 어떤 문제들에 대한 지적들이나 자료들이 많이 없는데, 미국에는 상당히 많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제 다시 청문회 시작하는데 이걸 좀 보기로 하고요. 저는 오늘 막 멘붕이 돼가지고 청문회 뭐라 떠드는 게 들어갔다가 반은 들어갔다 반은 안 들어가고 뭐 이래요, 머릿속에. 오늘 심각하게 제가 멘붕이 있었다, 뭐 요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너무. 그래서 오늘 사실 막 콧물 지물 올리고 밖에 나와 담배 막 몇 대를 빨면서 줄담배 피면서 막 울고 그랬어, 내가 씨발. 너무 뚜껑 열려가지고 분노스러워갖고 내가 막. 하여튼 경북대 교수가 이제 정원 끝나고 나왔을 때 진짜 고맙습니다고 내가 인사를, 취재하고 인터뷰는 못하고 사지가 떨려가지고 정말 고맙습니다 소리만 내 계속 인사만 하고 뭐 울고 내가 그랬어, 내가 씨. 내가 이런 놈이 아닌데 애 앞에서 내가 씨 완전 다 무너지더라니까. 하여튼 다시 이 청문회 되는 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씨발 다음 공판 길 잡히면 제가 잡힌 거 되다 하겠습니다. 대구 쪽에 있는 사람 진짜
예, 방청을 좀 왔으면 좋겠어. 씨. 교체 같은 거를 뭐안 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 그 아까 잠깐 서두에 말씀드렸었는데 그 융합본부를 문헌체부와 미래부 사이에 끼워 놓고서 그 사이에서 이제 제3자인 콘텐츠진흥원의 예산을 쓰는 구조가 그쪽에 그 돌아가는 구조였던 것이었고요. 딱 그 점에서 기획과 집행을 상호 견제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장치가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부 예산 904억에다가 기금 합해서 1,300억을 쓰면서 아무 영수증도 증빙서류도 없이 일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영수증과 증빙서류는 그 책임을 콘진원에서 지도록 하고 실제로 기획을 하거나 하는 그 본부라고 하는 팀에서는 그게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그 윤태용 실장님 말씀에 따르면 이거는 분명히 여기서 미리 여기서 죄송합니다. 세종시에서 차마 거기까지 물리적으로 거리가 멀어서 못 가니까 특별팀을 파견한 것이고 당연히 여기는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차은택 그 본부장과 함께 문화창조융합 벨트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습니까? 뭐라고 설명하던가요? 이 부분까지는 제가 얘기를 나눌 기회가 없었습니다. 문화창조융합 벨트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았어요? 네, 거기까지는 아니었고 벨트 사업과 관련해서는 한 번 미팅이 있었을 때 사자가 같이 그 저녁 먹는 회동에서 있었을 때 이 많은 것들을 돈은 다 집행됐고 6개월 안에 그 대통령 모시고 성과를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라는 건지 지금이라도 지속 사업과 그다음에 변경 사업과 그다음에 아예 파기시켜야 되는 거 환수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논의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얘기를 그 자리에서 꺼냈던 적이 있고 차감독은 뭐 영상 출신이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여기를 공연물로 다 메꿀 수 있다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고영태 증인. 최순실 씨가 앞으로 2년 안에 통일이 된다는 말을 자주 했다는데 맞습니까? 통일이 된다는 말 자주 하지는 않았고요. 통일이 될 것도 같다라는 말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곧 네, 2년은 아니고 그냥 곧 통일이 될 것 같다. 네. 통일 대박이란 말도 쓰던가요? 그런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뭐 역사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혼이 비정상이 된다 이런 말은 들어본 적 없어요? 네, 들어본 적 없습니다. 네. 노태강 증인. 잘못도 없이 징계받고 자천당하고 결국 직장에서 쫓겨났는데 거기서 시작한 일이 그만 나라가 이 지경이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아까 답변하시면서 후회되는 게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점이 후회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벌어졌을 때는 저 때문에 제가 속한 문화부가 어떤 불이익을 받을지 뭐 이런 것들이 사실 겁이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아니라 문화부가 불이익을 받을까 봐요? 그래서 그냥 저 혼자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이 사건을 좀 끝냈으면 하는 생각으로 그걸 그냥 순순히 받아들이고 국립정원박물관으로 갔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때 좀 더 용감하고 대담하게 이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를 했었으면 어쩌면 오늘 같은 사태가 그걸로 끝났을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그냥 혼자 해보는 때늦은 후회라는 말입니다. 잘못된 징계와 자천에 대해서 항의도 하고 예, 문제 제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도전인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상으로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에 따라서 오늘 국정조사 청문회 신문 시간과 또 발언 순서에 대해서 원칙적인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위원님들께서 치열한 준비와 부단한 노력을 하고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국민적 의혹 해소와 또 분노에 답하는 그런 정은 답변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추가적으로 신문 발언이 필요하신 위원님들 거소해 주십시오.
자, 내리십시오. 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신문하십시오. 네, 박범계 의원입니다. 김기춘 증인. 네. 명확하진 않지나 우리 증인께서 오늘 하루 종일 했던 태도는 최순실이라는 국정농단의 주역인 최순실한 존재를 잘 알고 있었느냐 없었느냐지 본인이 최순실과 친분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전자에 대해서도 김기춘 증인은 모른다라고 일관됐습니다. 근데 아까 박영선 의원께서 그 소위 정윤회 문건에 그 내용을 지적한 이후로 그 사람 또 2007년에 경선 당시에 저 동영상을 보여드린 이후로 그 사람을 들어보고 알긴 하지만 나하고 친분 관계는 없다는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점은 명확합니다. 타블레트 빛이 나왔을 때도 알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몰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타블레트 제가 빛, 저도 속기록을 여러 차례 지금 가서 보고 왔습니다. 타블레트 빛이 나왔을 적에 그 이름을 알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원동 수석 증인, 아까 경제수석으로서 당연히 포스코 회장 인선 문제를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권오준 사장의 그 회장의 자격이 없다라는 그런 정보도 알게 됐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네. 더 나가서 친구인 절친인 최명주 사장이 그 뒤에 김기춘 실장이 지시를 받아서 권오준 회장을 세웠으면 잘 나가야 되는데 잘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최명주는 뭐 저희 절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잘렸다고 그랬죠? 네, 잘렸습니다. 최명주 씨는 과거 포스코 기술 투자 사장에서 지금은 포스코 건설 부사장입니다. 아닙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언제 포스코 건설 부사장을 그만뒀어요, 그럼? 작년 하반기쯤 퇴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되는 권오준 회장이 언제 회장이 됐습니까? 2014년 3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임기를 채우고 포스코 건설 부사장이 된 거예요. 그 논리가 지금 제가 얘기하는 시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포스코의 회장을 세우고 그 뒤에 직후의 문제를 얘기하는데 그로부터 훨씬 작년 말에 그만둔 사람을 가지고 그 사람이 잘렸느니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돼요? 퇴직했다고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2015년 아닙니까? 작년 2015년입니다. 2014년 15년. 3월에 권오준 회장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1년 이상 잘 있었으면 되는 거지 왜 그것이 근거가 됩니까? 어찌됐든 한번 봅시다. 예? 보자고요. 자, 포스코 부사장으로 갔을 적에 여명수- 직위도 없었던 한직이었습니다. 여명수 그리고 있다가 증인 퇴사했습니다. 예, 됐습니다. 네. 지금 오늘 차은택 증인이 지금 명예단장으로 왔죠. 네. 그리고 장관들과 수석들과 차은택 증인 이런 사람들이 한 패로 한 팀으로 국정농단의 흔적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우리 아까 고영태 증인이 김종 차관은 최순실의 수행 비서와 같았다라는 자기 느낌을 얘기했습니다. 그랬죠? 우리 여명숙 증인이 그 이후에 그런 일을 겪었고 그 이후에 여러 언론 보도를 접한 현재 시점에서 과연 차은택 증인이 대통령과는 무관하고 아무 관계가 없고 오로지 최순실과의 신분관계 때문에 그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 이렇게 자기 입장을 얘기하는데 우리 여명숙 증인이 보기에 그동안의 보도 결과와 오늘 증인으로서 이 청문회를 임한 결과로서 차은택 증인이 그 힘이 배경이 뭡니까? 한번 얘기해 줄 수 있겠어요? 제 짧은 기간 있으면서 차은택 단장이 청와대에 거론하면서 문화계를 쥐락펴락했다는 제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유능한 영상 감독이 왜 그런 수식어를 붙이고 다녔는지 안타까웠는데 그러한 일은 바로 오늘 왕 실장이라고 불리던 분이 차은택 씨를 관저로 특별히 불러서 격려하면서부터라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알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 재임 기간 동안에는 몰랐으나 언론 뉴스와 제보와 또 제일 중요한 단서는 장관님께서 저에게 그 해임 이유를 말씀하신 것이 대통령께서 나가라고 사직시키라고 하셨다라는 말씀을 주신 이후 그때부터입니다. 그것이 그때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만 지금 시점에서 보면 사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 황영철 의원 질문하십시오. 예, 황영철 의원입니다. 새누리당 의원으로서 오늘 하루는 너무나 좀 자괴감이 드는 하루입니다. 또 조금 전에 우리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 과정과 관련된 동영상을 보면서 더더욱 마음이 그렇습니다. 아마 김기춘 증인께서도 같은 마음이시죠? 네. 그러나 진실은 규명해야 됩니다. 정말 너무 답답한데요. 끝까지 아니라고 말할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보셨던 우리 대선 후보가 관련된 전당대 영상 기억나시죠? 그 장면이. 지금 영상을 보니까 기억나시죠? 기억이 납니다. 예. 네. 오래전 일이라 잊어버렸는데. 이때 그 증인께서 맡은 역할이 뭐셨는지 기억나세요? 법률 지원 단장 그런 것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기억 잘 하시네요. 네. 법률 지원 단장이셨습니다. 김재원 대변인하고 또 법률 지원 단장 맡고 있는 김기춘 의원, 강신욱 전 대법관이 이와 관련된 답변서 준비의 주축이었다고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었어요. 맞죠? 이 답변서 그때 다 준비하셨죠? 저는 사실 이제 좀 아니, 제가 원로다 해가지고 네. 단장이었지만은 예. 강신욱 대법관하고 밑에 사람들이 주로 그것을 다른 만들고 사람이 다 하고 단장은 하나도 몰랐던 거예요 또? 단장은 전혀 몰랐습니까? 단장은 아무 역할 안 하는 이름만 단장이었어요? 단장으로 올려놨습니다. 비서실장이었는데 청와대에서 이루어지는데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시고 아닙니다. 또 단장이었는데 이거 하나도 모른다고 아니, 하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정윤의 문건 다 보셨죠? 네, 정윤의 문건에 최순실 이름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기억이 안 났는데 아까 이름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그 문건에 들어 있다고 해서 지금 새로이 기억을 하고 있으면 지금 문건을 청와대 좀 보자고 했습니다만은 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근무하실 때요. 네. 또 관련된 사실들 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되고 그랬죠. 자, 그러면 그때 저는 자, 지금 생각해 보세요. 민정수석실 때 최태민 관련된 거 박정희 정권 때 보고된 거 있었고요. 그때 민정수석실에 있었고. 제가 민정수석실에 자. 있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저는 그 신직수 법률특보의 보좌관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럼 바꾸겠습니다. 말씀대로. 네. 어쨌든 법률특보라고 하면 관련된 청와대에서 들어오는 것들 다 확인하시죠? 아닙니다. 자, 그럼 그때 묻겠습니다. 특보가 여러 분 계셨는데 그건 예. 완전히 그 비서실 라인에서는 곁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법률특보 하시고, 예? 그리고 그때도 역시 최태민 문제가 불거졌었고요. 그의 딸이었고요. 또 하나, 또 2007년도 경선 당시에는 법률 단장이셨고요. 또 정윤의 문건이 있을 때는 비서실장님이셨고, 이때마다 결국 가장 최순실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졌는데 그런 것들 다 접하고 나서도 지금까지 최근에까지도 들어본 적도 없고 아니, 전화 받아본 적도 없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들어본 적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만난 적이 없고 통화한 일이 없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들어본 적 없다고 하셨어요. 예?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으면 그건 잘못 제가 말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모든 것을 이 자리에서 다 그냥 엉클어 놓으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드는 자괴감이 그런 겁니다. 자, 제가 정말
비서실장님이셨으면 자 이런 상황 속에서는 모든 걸 다 진실되게 국민들에게 고하는 게 전 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세월호 6시간, 7시간의 문제가 왜 자꾸 미스터리가 되냐? 청와대에서 제대로 밝히지 않는 거예요. 정확한 진실을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자,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 언론에 의해서 밝혀지는 거예요. 미용사가 들어가서 머리했다. 실장님 이것도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진작 이런 사실들이 있었다라고 왜 말 못하는 겁니까? 다 부인하다가. 제가 알고 기억나는 것만 말씀드리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모르는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증언할 때는 정말- 기억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네. 정말 이게 우리 의원들이 청문회장에서 주어진 시간 때문에 못하는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예? 저도 답답합니다. 뭐 이 순간에 국민들이 어떻게 답답해할지 수도 없이 지금 실장님 우리 증인 답변 태도에 저도 대해서 답답합니다. 이거 제발 뭐라도 하나 좀 쫙 올라가. 저도 발표를 답답합니다. 하고 온 국민이 이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우리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어요. 예,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질문하십시오. 네, 장시호 정인. 본 의원이 정인을 두고서 최순실의 대리인이라고 아바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있습니까? 그거는 몰랐습니다. 10월 30일 최순실 씨가 영국에서 인천공항 들어오는 거 전체 기획을 장시호 씨가 다 했죠? 아니요, 절대 그런 적 없습니다. 그날 전주 업계들 보디가드들 공항으로 보내서 에스코트 했죠? 그것도 부인할 겁니까? 네, 거의 같은 사람이 네. 장시호 씨가 보냈다고. 그거는 제보했어요. 최순실 씨 변호인 통해서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랑 통화한 건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모아서 보내는 거, 강남에서 아침에 사우나 하고 보내는 거 장시호 씨가 다 기획했죠? 아니, 최순실 씨 변호사가 알아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장시호 씨가 보냈다고 그러는데 무슨 말씀을 하세요? 내가 보니까 거짓말을 참 너무 많이 해요. 어릴 때 그 김치 들고서 저 박근혜 이모인지 고모인지 집에 왔다 갔다 하고 그 부인할 거예요? 네, 없습니다. 김치 갖다 준 적 없어요? 네. 그 심부름 한 적 없어요? 없습니다. 엄마가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 보낸 거 그거 친구들이 다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그걸 없다고 해요? 아니, 없습니다. 그럼 박근혜 대통령을 2006년 결혼하면서부터 알았던 게 사실이에요? 결혼할 때 한 번 뵀습니다. 6월 4일에 했다고 그랬죠? 네. 자, 박근혜 대통령이 칼테르가 언제 났죠? 아까 보름 5월 전에 5월 20일입니다. 그러면 붕대 붙이고 우리 저 정인 결혼식장까지 갈 정도가 그게 결혼식장 처음 가는 그런 관계입니까? 특수한 관계 아니고서야 얼굴에 그 붕대 붙여가지고 결혼식을 가겠습니까? 저는 그때 칼테르 난 날하고 제가 그 결혼 날짜 물어본 게 이것 때문에